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눈부신 K방산의 성과. 천궁2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확정부터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확정까지 눈부신 K방산의 성과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 1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방산 수출 강국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5년 이내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는 방위사업청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K방산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수출본부장 양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방산 수출을 위해서 새해 들어 국내보다 해외에 계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으십니다. 예, 이집트에서 아주 쾌거를 달성하시고 또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예. 제가 이집트에서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에 대통령님께서 이집트 정상 방문하시고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그때 방문 기간 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그 귀국한 이후에도 협상팀은 남아서 이집트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마침내 2월 1일 계약 서명을 하고 또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MOU까지 맺고 귀국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난 데는 지난 50년간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면서 연구해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의 헌신이 있었고 네. 그 기술을 무기체계로 전환시켜서 국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방산업체에 정말 피땀 눈물 흘리는 그런 노력들 그게 있어서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방산 수출 이게 끝나야 끝내는 겁니다. 예, 네, 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T50 한 대 수출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니까 중형 자동차 1000대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지난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은 많은 방산 관련해서 성과를 달성하셨잖아요, 청장님. 네, 좀 짚어주시죠.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산 수출 T50 한 대 수출할 경우에 1000대 수출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은 정확히 맞는 것이 방산 무기 체계는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중요 구성품들이 아주 많이 결합된 집합체거든요. 그 구성품들을 생산하는 우리 업체들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한 대다. 그러면 거기 생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1000여 개가 넘습니다. 네. 천궁의 경우 LIG 넥스원, 우리 한화 시스템스, 한화 디펜스 그 세 개 중요한 업체 밑에 같이 협력하는 협업하는 업체도 그것도 1000여 개가 넘습니다. 네.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일반 민수하고는 비교할 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무기 체계가 다른 나라에 수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최고 수준에 이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수출의 성과로 인해서 국민적 자부심도 높아질 뿐만 네. 아니라 국격이 상승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누리게 된 것은 작년에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와는 격이 다르게 많은 수출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고 선언할 만큼 수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도 특히 우리 국방 분야에는 우리 서욱 장관님이 중심이 되시면서 직접 움직여 주셨고 여기 합참, 각군 총장님들도 발벗고 나서서 같이 움직여 주셨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유관부처 간의 협업을 구조를 정말 잘 짜주시면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방산 수출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해 열렸던 아덱스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개최가 됐고 우리 기술을 제대로 전 세계 홍보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부장님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행사에 비해서 실내 전시장 부수가 약 5% 정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전시회를 아예 취소한 주요국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6월에 개최가 계획된 파리 에어쇼, 그리고 9월에 영국 DSEI 전시회가 취소가 되면서 행사 공동운영본부에서는 서울 아덱스 행사의 취소 또는 수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K-방역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우리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 마케팅의 장은 펼쳐놔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지난해 아덱스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또 K방역이 또 많은 역할을 했고 더욱이 또 주요 인사 환담 또 그 업무 협약 체결은 물론이고요. 수출 상담 그리고 방산 어떤 정책 설명회 등 엄청난 일들이 사실 있었고 그 뒤에는 역시 또 방위사업청이 또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덱스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우리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거기는 우리 방진의 숨은 노력이 분명히 전달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방위사업청도 아덱스 성공적 개최 나름대로 이제 일부분을 담당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아덱스를 돌이켜보면 잊지 못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해요. 개막식을 하는데 네. 대통령님께서 주관을 하는 행사인데 먼저 우리 김은숙 여사께서 먼저 들어오세요. 왜 대통령 안 들어오시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헬기 타고 오시려나? 아니면 별도 차를 타고 오시나? 그 장면.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최초 전투기 FA-50 공군 1호기를 타고 내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방산을 계속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몇 나라 없습니다. 전혀 그때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국산 전투기가 있을 것.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자가 자국산 전투기에 탈 수 있는 건강과 담력이 있을 것. 세계에서 미국밖에 못 해봤습니다.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함재기를 타고 내렸던 장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덱스 기간 중에 저희 초청 받아서 온 나라 주요 인사들, 국방 주요 인사들 10개국 이상의 인사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부러워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방산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 이후부터 FA-50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더불어서 또 다른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양산해서 군에 납품하는 획득 시스템, 업무 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느냐라는 관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나눴고 아덱스 기간 중에는 1대1 상담도 많이 하면서 약 47, 8건의 계약 논의도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청장님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해 청장님이 방산 수출 50억 달러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뤄내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50억불을 훨씬 초과해서 네. 70억 불을 넘겼습니다. 50억을 넘어 70억을 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졌던 수출 금액이 28억 불, 30억 불 안에였는데 작년에 한 2.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올해는 거의 2배 이상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아직 빠르고요. 이렇게 된 데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축적된 우리 국방과학기술 능력, 거기에 우리 방산업체의 국제시장에서 갖춘 세계 경쟁력,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처 또 국방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방산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을 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방위 산업 업체들의 노력과 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그렇죠.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달라진 K 방산의 어떤 위상, 느낄 수 있는 사례 좀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작년 2월에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저희가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전시회 주최 측으로부터 금년 3월에 개최되는 월드 디펜스 쇼 참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통상 전시회 최고 명당 자리는 첫 행사에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하는 국가 간에 배정을 하는데요. 그 명동 땅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와, 네. 정말 네. 감격적이었죠. 네. 네, 사우디 측 제안을 무조건 수용을 하고 대규모로 부스를 계약을 해서 금년 3월에 하나그룹, 현대로텐, LIG 넥슨 그리고 함정업체들까지 30여 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만 계속 들립니다. 네. 참고로 네. 월드 디펜스 쇼 사우디 했는데 제가 기조연설로 갑니다. 네. 또 그러시군요. 많은 역할 또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우리 방산을 육성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우리 연구소와 연구진과 업체들의 노력의 성과로 가히 K 방산이라고 부를 만큼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새해 벽두부터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죠. 네. 이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천궁2 수출 확정부터 이제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까지 이 총장님은 이 현장에 계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호주 대통령께서 순방하실 때 또 수행을 했었고 또 올 1월 중순에 있었던 UAE, 사우디, 이집트 순방에도 공식 수행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정말 우리 국격이 높아졌구나. 우리 정상을 대하시는 자세, 그 나라에서 그다음에 우리 한국 방문단을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나 분위기 이게 정말 환영이고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지고 특히 방산 분야의 협력은 정말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산 분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유는 무기 체계를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 위기 시에 그 나라와 협력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존을 같이 협업한다는 것이고 지키는데 도와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건 최고 협력 관계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한테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UAE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천궁2 4조 원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고 수출이 성사됐는데 또 의미 있는 것은 추가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MOU도 체결되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K 방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특히 천궁2가 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난리인데 예. 이 천궁2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개략적으로 천궁이라는 무기 체계를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무기 체계 그러면 전차, 전투기, 자주포 그럼 하나의 무기 체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궁2는 4가지 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는 항공기나 탄도탄을 잡는 건데 천궁은 항공기를 잡는 것이고 요격하는 것이고 천궁2는 그를 성능 개량을 해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요격 무기 체계인데 구성을 보면 탄도탄을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거를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날아오는 탄도탄의 흐름과 탐지하고 추격하는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더가 최고 수준이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에 어떤 데 그 요격 무기로 공격할 것인가, 즉 어느 부대로 할 것인가를 하는 작전 통제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두뇌에 해당합니다. 이에 결합된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말하자면 최첨단 기술이 집합된 결심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방산 전체의 모든 기술력이 결합돼서 거의 대부분이 국산화돼 있습니다. 이 천궁2의 성능의 수준은 결코 패트리어트 수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준하는데 가성비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의 가성비까지 좋다 이겁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이라 불릴 수 있는 국내 첨단 무기 체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공2 외에도 방사청에서 이제 방산 수출했던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장님? 작년 예만 들더라도 저희가 우리 방산 무기 체계 이제 수출이 시작 많이 되면서 지상, 해상, 육상 모든 무기체가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 무기체 K9 자주포 경우에는 세계 국제 자주포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고요. 60%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민수랑 방산 다 합쳐서 1위인 세계 1위인 물건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민수에도. 근데 한번 교수님, 우리나라 민수 제품 중에서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몇 퍼센트 정도 나서 1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통상 1위하고 2위, 네. 우리가 1위는 차지하는 제품들은 뭐 수십여 개 있는데 네. 2위하고 격차가 한 5 내지 10%밖에 안 납니다. 좁으네요, 격차가. 네. K9 자주포는 60%를 좀 납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가 다 40% 2위가 차지한다. 그런 데는 없는데 해도 20%인데요. 네. 30-40% 이상 차이 납니다. 거봐요, 제가 압도적인 답을 1위 못 하잖아. 예. 이런 건 어떻게 답변을 해? 압도적인 1위 제품이에요. 네.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 지상 무기 체계에 뭐 장갑차. 아주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무기 체계 호위함도 작년에 수출이 됐거든요. 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홍보가 좀 제약이 드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홍보를 못해서 제가 총액 구조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잠수함도 수출되고 있고요. 공중무기체계는 당연히 FA-50 계속 수출되고 있고요. 또 지대공격무기인 천공도 수출되고 이렇게 수출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복합무기체계 또는 첨단무기체계들이 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국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수준이 어디인지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이게 궁금한데 본부장님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3년마다 발간하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가 있습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로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인데요. 매 3년마다 우리가 한 칸씩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21년도 12월 자료에 의하면 18년도 이탈리아와 우리가 공동 9위였는데 단독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2009년에 UAE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T-50 훈련기를 제쳤고요. 그리고 미국 F-35 전투기의 유일한 해외 생산 기지입니다. 2024년 조사서에는 8위인 일본을 제치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우리 장점은 아무래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55만 명이라는 안정된 내수가 확보되었죠. 그리고 지난 10년 이상 정부에서 방산 수출을 지향하는 정책 지원을 통해서 업체가 안심하고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민간 산업 경쟁력도 확보되었으니까 방위산업도 그에 맞는 혁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근 방산 수출이 어떤 판매에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이제 군사 외교라든가 군사 협력, 또 산업 기술 어떤 교류 등 다층적인 협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 국방 외교란 말도 쓰고 또 군사 외교라고도 쓰는데 이런 방산 수출에 정말 앞장서서 많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방산 수출, 방산 외국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또 방사청이 현장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리 국방 분야 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뒤따라만이 가능한데요. 아주 그냥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UAE의 천공이 수출되는 데는 유관부처의 협력도 많았고, 그러니까 기재부,
그다음에 외교부, 산업부 항상 같이 했고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 장관님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수행해 나가서 방산 파트는 별도로 깊이 있는 논의를 더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 말에 국방장관으로 최초로 이집트를 방문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집트에 2, 3일 더 남아서 네. 추가적인 협상을 하고 우리 방산업체와 같이 상대 측과 논의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육해 공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K라인 자주포다 아니면 전차다 관심 있는 나라들이 있으면 한 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시험평가를 합격하는 거하고 그 나라를 초빙을 해서 대표단을 초빙을 해서 실제 실사격장에서나 훈련장에서 대대 단위, 연대 단위 훈련 모습을 어차피 훈련하는 시기를 맞춰서 오면 정확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무기체계 어떻게 운영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보여주는데 각군 총장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네. 육군, 해군, 공군 사례를 다 하나씩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외교의 성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위사업청 성과가 놀라워요. 일단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KF-21 요거 있고요. 또 예. 그리고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성공을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청장님에게 자랑할 타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랑하세요. 네, 진짜 이게 대단해요. 너무 기회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자랑을 하면 우리 방사청이 한 것처럼 모해를 받을까 봐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만 그러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우리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국방기술연구소 같이 협업하는 기관이고 더불어서 우리 국방부, 합참, 육해공무에 같이 협업한 성과물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5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연구해 주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그분들의 성과,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방산업체의 성과 덕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작년에 KF-21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기간 내에 롤아웃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 7월 이전에 최초 비행에 나설 것입니다. KF-22의 성능과 수준은 4.5세대에 이릅니다. 4세대와 5세대 중간 정도인데 그 구분은 어느 정도 스텔스 능력을 갖췄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데 4.5세대. 전투기의 능력은 F-16을 확실히 능가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많은 나라로부터 또 수출 협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SLBM을 말씀하셨는데 자국산 잠수함으로 자국이 SLBM을 쏜 실질적으로는 6번째 속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나라는 잠수함은 자기 건데 SLBM을 수입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은닉성, 비닉성에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국가가 유사시에는 확실하게 우리 국가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작년 9월 15일에 더불어서 또 다른 무기체계 몇 개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공개를 했고요. 이것이 몇백 킬로 날아가서 10cm 정도 두께의 축구 골대 정도 되는 데를 정확히 중심을 타격해버리고 또 약 400여 킬로 날아간 아주 큰 거대한 미사일이 태풍을 뚫고 3m 이내로 정확히 명중을 시키고 또 KF-21의 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최초 비행 시험을 보여서 정확히 유격하는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정말 목숨을 건 연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로 앞으로 훨씬 더 K방산 앞으로 나갈 겁니다. 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산의 인기 한번 알아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2021년 방산 수출 규모 약 70억 달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한국산 최신 무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K방산의 훈풍을 불러일으킨 국산 첨단 무기 체계와 그 성과 지금 공개합니다. 출발!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순위는 세계 9위를 기록.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향상됐는데요. 여기서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잠수함,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 MNS, 국방 SW와 화포, 지휘 통제로 총 10개 분야의 무기 체계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의 수출 쾌거를 올리고 있는 국산 첨단 무기 체계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 우리나라 무기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상품 K9 자주포입니다. 1989년 K9의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99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용됐는데요. K9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00여 개의 기업이 함께 개발한 국산 첨단 무기 체계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일문 단독으로 DOT 사격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로 급속 발사 시 수초 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수성 때문에 최근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운영국이 9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단일 기종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죠. 성능 개량을 통해 계속 진화 중인 K9 자주포의 활약 기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국내 최첨단 무기 체계,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T-50은 여러 시리즈로 타이틀 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시리즈의 원조인 T-50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개발해 각종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훈련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T-50을 기반으로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추가해 DA-50을 개발. 이후 DA-50의 위협 보조 장비와 야간 작전 능력, 전술 데이터 링크, 정밀 유도 폭탄 자재 보호 장비 등을 탑재해 개발한 것이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한반도 영공방위 임무는 물론 해외 여러 국가에도 수출. 지난해 대통령이 탑승한 최초의 전투기라는 타이틀로 우리나라 전투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죠. 또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공중국의 특수항공기로 활약 중인 T-50B 시리즈까지 T-50 한 대 수출에 따른 경제 효과가 무려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기술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차세대 국산 전투기의 위세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국산 최첨단 무기 체계,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2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으며 단일 무기 계약상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는데요. 천궁2는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여 2018년 생산에 착수. 2020년 11월 최초 포대 물량이 우리 군에 인도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천궁은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다면 천궁2는 적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끔 성능이 개량됐는데요. 콜드런칭 방식을 이용해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 발사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원점 은폐에 유리한 것은 물론 정확도 역시 향상됐습니다. 천궁2의 탄도탄 요격 체계 기술은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로 꼽히는데요. 중거리, 중고도 지대용 요격 체계인 천궁2 정말 든든하죠? 작년 안에 괄목할 만한 방산 수출 실적으로 국내 방위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의 실적을 넘어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실적을 향해 우리 군과 유관기관, 방산업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군사, 안보, 경제 강국으로서 더욱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길 응원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수용하는 파스트 팔로워 전략을 추진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술 선도형 국가로 퍼스트 무버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 즉 선도형 전략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패스트 팔로워로서도 정말 단기간 내에 축적했고 그 능력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하게 되면 이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9위라고 했는데 계속 9위 수준에 머물면 첨단 무기는 우리는 계속 수입해야 되고 그 밑에 미디움급 아래의 정도 무기체계만 좀 팔든지 아니면 의존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추격총에서 선도용으로 전환돼야 할 그 시점 분명히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파스트 팔로워가 성공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 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또 파스트 무버 역할을 수행하자면은 국방 R&D 이것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방사청 안팎의 혁신도 계속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5년 이내 5대 방산 강국이 되자 하면서 설정했던 지표가 국방 기술 능력, 즉 국방 R&D, 연구개발 능력 세계 5위 안에 드는 것, 그다음에 방산 수출 시장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것, 이걸 5년 이내 달성하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는 계획을 더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3년 이내 들어가자. 3년. 작년 1년 빼고 앞으로 2년 남았다. 네.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로서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전략의 내용은 뭐냐면 비용 줄이고 시간 기간 줄이고 시행착오 줄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뭐냐면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는 무기체계나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잡으면서 개발하면서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시행착오가 많으면 바보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다 달성해서 이 전략으로는 이 수준에 머문다. 그러면 퍼스트 무버로 움직인다.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려면 방산 분야가 퍼스트 무버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또 실패를 하더라도 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연구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무기체계로 구현하는 성과를 내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퍼스트 무버, 선도용으로 가려면 시간이 들더라도 실패를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고 인재들이 여기에 투입되게 돼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에디슨이 저 벌브 하나 개발하는데 6,000번을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에디슨이 기자가 질문하기를 6,000번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러니까 에디슨의 답변이 저는 6,000번의 성공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답변했대요. 6,000번의 성공의 계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입했던 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패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제 22년도 예산에는 미래 도전 기술이라고 해서 향후 15년, 20년 후에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이것은 선진국도 이제서 시작하거나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선진국도 구상만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투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R&D 수행 체계를 만들 겁니다. 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뭐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좀 필수일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방위산업이 민간 산업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군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첨단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을 하고요. 또 군의 핵심 기술을 통해 민간의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방위산업청에서 이를 위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을 했고요. 신기술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시범 획득제도, 신속연구개발 제도를 신설해서 민군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 기업 주도적인 기술 개발과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 소요 결정,
신속 전력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방산업체가 많이 육성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산 수출 이 장벽을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이 선뜻 이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방산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좀 튼튼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 우리 방산 자체를 또 강하게 만드는 또 어떤 힘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새로운 뭐가 없을까요, 청장님? 뭐 노력을 예. 좀 해주셔야죠. 네. 사실은 방산 분야에 일반 중소기업들도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 그런 그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우리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최고의 방산업체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방산업체에 또 구성품을 수출까지 하게 되면 그거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성품, 주요 핵심 구성품 단위로 수출을 해서 안전한 그 전체 체계보다도 더 많은 수출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전략을 꾸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 중소방산업체가 해외 수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할 때 바이어를 발굴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해외 수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인증을 해주고 또 해외 그 방산 전시회 나가게 되면 전시회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품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부품 개발하는데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방산 부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하신다는 건데 본부장님,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반가울까요? 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수한 제품이 있더라도 우리 방위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 그리고 큰 비용이 소요가 되겠지요.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최대 3년 동안 총 사업비의 75%까지를 지원하는데 우수 강소기업을 방위산업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발에 성공하면 최대 2년 그리고 6억 원의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지원이죠. 네. 저는 그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해요. 이 방산 분야 중소기업 선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꼼꼼하게 공정하게 하겠지만 좀 많은 기업들에게 좀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예. 저희가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산 기업이 중소기업이 최근 3년 이내 R&D 즉 연구개발에 투자를 2% 이상을 하거나 중소 벤처 기업부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그리고 무기 체계를 이제 해외로부터 도입할 때도 국내 업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작년부터 한국산 우선 구매 제도라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대형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할 때 과거에는 일정 부분의 절충구역이라는 형태로 기술 이전을 받거나 약간의 우리 업체 참여를 좀 하는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아예 제도와 정책화해서 국내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우선권을 주는 그런 네.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려거든 미국 내에서 50% 이상을 생산하거나 비용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격을 할증시켜서 가격 경쟁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보다 방산이 뒤떨어진 나라마저도 똑같은 제도로 현지화 전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기체계 제한서 평가 제도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새롭게 개선된 제도인 만큼 업체들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앞서 방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제한서 평가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국외 구매 사업의 제한서 평가 시에 국내 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아주 환영하고 있죠. 방진에서도 방사청과 협조하여
국외 도입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간 컨소시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외 구매 사업에 국내 업체의 참여가 반영된다고 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은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 중요한 것이 요즘 공급망 위기가 뭐 이렇게 불안한 이런 시점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대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2년간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셧다운을 하고 자국 중심의 운영을 하면서 중요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막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으로 전부 다 국내 기업을 들일 수 없으니까 최고 우방국과 협력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서 아마 최우선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접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방산 분야에서 그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일테면 이제 우리가 방산 세계 수출 시장에서 강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견제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기체계를 개발을 할 때 100% 국산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해외에서 구성품을 사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면 네. 그렇게 사오는데 그 나라가 팔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수출 승인 즉 엑스포트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해를 받아와야 되는데 견제를 막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핵심 구성품에 대한 부품 국산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아주 가속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L에 따른 즉 수출 통제에 따른 수출이 막히는 거를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산 수출 부품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형 붙은 사업들은 죄다 그냥 한국화, 그냥 국산화, 아예 패키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국산 부품 이 상률을 좀 높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방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바로잡아드릴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교수님 제 몸이 몇 %나 국산화라고 생각하세요? 몸이요? 네, 제 몸이 엄마 아빠 100% 국산이죠. 근데 먹는 음식으로 따져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100% 국산화를 한다면 좋을 듯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구성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EL이 들어가서 수출 통제가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극복해내야 네. 되지만 세계 시장에서 손쉽게 걷어내고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나을 수가 있고 또 주요 구성품에 따라서는 세계 강자 시장 그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개발하는 게 이익이 되는 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국산화해야 할 요소는 통제를 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하거나 우리가 위기시에 써야 되는데 그 나라에 매달려서 무기체계 운용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 즉 어떤 수출 연계에 관련된 부품 국산화 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전략 부품 국산화. 여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투입해야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품 국산화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 부품 국산화,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원천 기술력을 가진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부품 국산화 사업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클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국외 도입 사업에 국내 업체 참여뿐만 아니라 국내 무기 체계에도 국산화된 부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죠. 특히 단순한 해외 도입품의 국산화가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부터 부품 국산화를 동시에 진행해서 무기체계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별도의 부품 국산화 개발 품목도 체계 부착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많은 국산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 사업 참여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를 우리 군이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한 이후에 운영 실적을 제공하는 그 수출 지원 군 시범 운영 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같은 똑같은 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F-35A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수입한 F-35A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 조건, 여러 가지 또 운영하는 운용자들의 습관,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 체계는 수출할 때 그 나라에 맞게 수정 보완돼야 됩니다. 그런 수정 보완된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그 나라도 신뢰성을 갖고 믿고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에 수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레드버그 경우에 우리가 개발한 K21이라는 장갑차를 수정 보완해서 만든 건데 네. 놓고 보면 이거 새로운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기 체계가 그 나라의 환경, 작전 환경, 운용 시스템에 맞추도록 수정 보완하는 경우인데 많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처음 운영하는 국가처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거 뭐 내가 시험용이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일정 수량을 운영해주면서 그 운영의 성과를 통해서 무기체계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군 시범 운용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조그만 규모로 운영하다가 19년도에 처음 도입했고 작년에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총 9개 업체 무기체계를 저희가 시범 운영했고 5개 무기체계는 이미 운영을 완료해서 해당국의 내용 데이터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무기체계의 우수성, 즉 성능과 여러 가지 모든 작전 운영 환경의 적응성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업체 입장에서는 이 군에서 시범 운영해주는 것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 이 신뢰도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네, 그렇죠. 민간 산업 박람회에서 어떤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 첫 질문이 뭔가요? 이거 얼마예요죠? 하지만 방산 전시회는 전혀 상황이 다른데요. 이거 당신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리 육군이 그리고 해군이 공군이 운영 중이다라는 대답만큼 확실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방산업계에서 참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안이었는데요. 많이 고무돼 있죠. 미군의 경우에는 해외 주둔지 근처에서 개최되는 주요국의 전시회에 자국의 장비 그리고 인원을 파견시켜서 지원하는데 질문이 필요 없는 전시회인 거죠. 네, 그렇군요. 설명 들으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청장님 그리고 이제 방사청에서는 방산 기업의 수출 지원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 수출용 무기 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국역화 지원을 추진해 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 개정도 꾸준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 보는데 맞죠? 예,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군 운용 시범 제도하고 맥락을 비슷하게 같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는데 우리 규격화라고 하는 것은 무기 체계를 개발한 다음에 정확히 그 세팅 스펙을 정확히 해놓습니다. 이유는 유사시에 똑같은 제품을 양산을 해서 군에 보급을 해줘야 전투력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즉 규격화의 목적은 우리 군의 안정적인 군수 조달을 위해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용에 집중돼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맞게 달리 만든 그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시범 운용 제도만 가지고는 보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정확히 구체적인 어떤 스펙에 관한 부분도 정리됐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제도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를 경험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규정화해서 작년에 규정화해서 제정을 해서 이렇게 그 규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네. 최근 그 무기 체계 이 개조 개발 지원 사업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으로 거둔 성과 궁금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군 시범 운영제도, 교육화 지원, 그다음에 또 개조 개발.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무기 체계를 해외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작전 환경, 기후 환경에 맞게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시범 운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변화된 내용을 교육화도 하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거기에 맞게 개조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조 개발을 하는 데에는 우리 국내 방산업체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기술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같이 협업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정책 자금이 있어서 정책 자금 지원도 합니다. 전액 하는 건 아니고 대기업의 경우는 뭐 5대5 정도, 중소기업은 정부가 한 7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개발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의 경우에 조종수의 어떤 그 계기, 승합기, 제어기 이런 것도 있고 K2 전차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 자동 소화 장치 이런 것들도 있고 FA-50 그 경보공격기의 공중급유 기능, 그다음에 외부 연료 탱크를 증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보니까 현재 91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26개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개조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로 나가는데 전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방위 산업이 계속 훨훨 날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국민들이 방위 산업 하면 좀 부정적이야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K방산이라고 불릴 만큼 점점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국민들의 인식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방산하면 붙어오는 단어가 비리였습니다. 방산하면 비리라고 말씀 나왔던 것은 이쪽 분야에서 크건 작건 간에 비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최근 4년간 아직은 방산 비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 방사청, 방산업체 그리고 방산업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많은 분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성과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성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계 속의 방산 강국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다짐, 당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청장님께서는 우리 방사청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각오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본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경쟁국들도 마케팅에 그리고 다른 사업 진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처럼 혁신적이고 파격적으로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시키려는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 곳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방산업체들 정말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위사업청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연구소 함께하는 모든 동료 직원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방산 5대 강국 5년 이내 제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최대 3년 이내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그리고 방산 수출 측면에서 향후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방 분야에서 민간 공무원으로서 시작을 해서 일한 지가 올해로 만 32년째인데요. 제복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쪽 분야 사람들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잘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책선을 지키고 있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아직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질책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잘하라는 그런 질책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면 우리 군은 믿어도 되신다. 거기에 장관님과 합참의장님, 각군 총장님 그리고 각급 지휘관
그리고 방산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 많은 질적이 있어도 묵묵히 피땀 눈물 흘리면서 일해왔다. 그걸 말씀드리면서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 5대 방산 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장님 발로 또 뛰실 거잖아요. 예. 네. 국민 여러분 더욱더 많은 관심과 또 지지 부탁드리고요.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산 수출 100억 불 달성. 세계 5대 방산 수출 강국을 만들어가는 방위사업청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